자,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가 퇴근을 했어요. 자, 버스를 연결하는 이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PU를 가지고 메모리, 그다음에 각각 모듈들이 하나의 공유된 라인을 가지고 컨트롤 라인과 어드레스 라인과 데이터 라인이 이렇게 쉐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드레스 라인을 가지고 모든 메모리 1번, 2번, IO 쪽으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PU가 어드레스를 뱉어내면 여기도 도착하고 여기도 도착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어드레스를 보고 이 메모리가 동작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버스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컴퓨터 뜯어보셨어요? 뜯어보세요. 뜯는다고 해서 망가지진 않아요. 저번 뜯으면 안 돼요. 노트북에 뜯으면 안 돼요. 일반 PC나 뜯어보세요. 뜯어보시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뜯어보시면 컴퓨터의 그 메인보드, 마더보드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에는 마더보드에 있는 그 라인들이 이렇게 금색 라인들이 황금색 라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황금색 라인들이 바로 버스 라인들이고요. 또는 그 케이블 같은 거 이렇게 꼽혀 있죠. 그 케이블이 바로 버스를 연결하는 케이블들이에요. 또는 메인보드에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꽂게 되어 있는데 그 카드 꽂는 슬롯들이 이렇게 있어요. 빈 슬롯. 그것도 버스가 되겠어요. 버스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여기 여러분 마더보드 이렇게 뽑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메인보드에 이렇게 비어있는 놈들 있죠. 이렇게 비어있는 놈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놈들을 바로 이것들이 다 버스가 되겠어요. 여기도 버스. 여기는 메모리를 꼽는 라인인데 여기 메모리 버스. 메모리 짝에 꼽을 수 있는 버스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익스터널로도 뽑을 수 있는 그런 버스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CPU는 내부적으로 여기에 내부적으로 라인들이 가면서 여기랑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 회로 기판 내에서 패럴렐 라인을 다 가지고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외부 장치랑 꼽을 수 있는 버스 라인이 되겠어요. 여기도 버스 라인이 되고요. 그래서 CPU하고 외부 장치는 다 이런 식으로 버스 라인을 하게 되고요. 또는 이것처럼 요즘은 이제 그 SATA 케이블이라 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케이블 가지고 뭐 CD롬이나 하드디스크 이렇게 연결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스가 되겠어요. 다 버스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버스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그 버스 스페이스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 많이 만들었는데 이 장치가 없어도 버스 동작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해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죠. 이렇게 끊어져도 버스가 동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브로드캐스팅 할 때 이 장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얘한테 데이터를 안 보내겠죠. 얘에 해당되는 주소를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도 여기가 끊어진 놈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비었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뽑더라도 버스 동작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게 그 버스의 장점이에요. 버스는 뭘로 만들었냐? 제가 1학년 때 가르쳐드렸는데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는 걸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는 게 뭐냐면 논리회로는 두 가지죠. 그건 뭐야? 0 아니면 1이에요. 그렇죠? 논리회로인데 트라이스테이트라는 얘기는 세 가지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0, 1 외에도 뭐가 있느냐? 플로팅, 끊어진 상태, 하이 임피던스, 하이지 상태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끊어진 상태를 만드는 그런 게이트가 있어요. 그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를 가지고 이런 버스를 구현한다라고 제가 1학기 때 강의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이스테이트 게이트 자체가 얘를 붙이던 빼던 아무런 영향을 안 받게끔 설계가 돼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 여기에 이렇게 슬롯이 4개 있잖아요. 슬롯이 4개인데 하나도 안 쓰셔도 되고요. 하나만 쓰셔도 동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확장성이 굉장히 좋죠. 버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버스 형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러한 어떤 버스 라인에다가 CPU도 꼽을 수 있고 또는 메모리도 꼽을 수 있고 IO도 꼽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슬롯이 비어있는 슬롯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꼽아서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버스 구조가 돼요. 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를 개인이 조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싱글 버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많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라고 하는 공유 라인에 많은 장치들이 서로 붙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 생기냐면 그럼 버스가 만병통치약이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연결해도 되니까 되게 좋겠네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많이 붙이다 보면 라인 그 길이가 길어져요. 많은 장치를 달다 보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데이터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우리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호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길어지면요. 1학기 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회로가 동작하는 속도가 늦어지죠. 왜? 데이터가 다 도착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니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길어지면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할 동안은 여기 버스에서는 다른 동작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데이터가 실리고 여기 전기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서 또 다른 전기 신호를 내보내면 충돌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다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그동안은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속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디바이스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 해당되는 버스에 뭐가 몰려요? 트래픽이 많이 몰리죠. 트래픽이 많이 몰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장치가 교통체증을 겪게 돼 있어요. 왜? 하나의 디바이스가 통과될 때까지 난 가만히 있어요. 데이터를 못 보내니까. 마치 하나의 라인에 버스가 막 한 100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씩 통과하다 보면 뭐가 많이 생겨요? 딜레이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버스 라인 하나를 쓰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왜냐면 버스 라인이 하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 버스 구조를 멀티플로 둔다. 하나만 두면 너무 위험하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만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운전을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1차선 국도예요. 근데 앞에 경운기가 가요. 그러면 뒤에 스포츠카는 어떻게 돼요? 경운기 속도로 가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빠른 고속으로 동작한 애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느린 애들은 국도를 타고 이렇게 구별해줘야 속도에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멀티플 버스 구조를 가져서 이 멀티플 버스가 단순하게 이 라인만 세 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스피드에 따라서도 구별하겠다는 거죠. 고속 장치들은 고속 버스에, 그렇죠? 저속 장치들은 저속 버스에 늘리게 만든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죠. 자, 여기 CPU가 있고요. CPU가 제일 빠른 놈이에요. 컴퓨터에서 제일 빠른 놈이 누구예요? CPU예요. 그러면 CPU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뭐 하드디스크나 모뎀이나 이런 놈도 제일 느린 놈이에요. 그러면 제일 빠른 놈이 여기는 모든 장치를 하나의 버스에 물리면 누구 속도로 따라가냐면 제일 느린 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국도가 하나면 경운기 속도로 다 수렴해요. 경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프로세서와 캐시는 제일 빠른 놈이거든요. 얘는 로컬 버스라고 하는 제일 빠른 놈을 가지고 동작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는 얘보다 조금 느려요. 얘보다 조금 느리니까 시스템 버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동작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고속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혹시 메모리를 억세스하고 싶으면 이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느린 놈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모뎀이나 이런 놈도 더 느린데 이거는 더 느린 버스를 써서 여기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다만 이쪽에서 자 국도에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 프로세스까지 올라가려면 중간중간에 뭘 거쳐야 돼요? 국도에서 지방도에서 고속도로 가는 인터체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인터체인지가 바로 브릿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버스 인터페이스가 브릿지인데 우리가 왜 브릿지라고 했겠어요? 다리가 놓이겠죠. 이 느린 버스와 빠른 버스 사이에 이 브릿지가 놓여서 혹시 여기서 주고받을 때는 여기서만 노는데 혹시 여기서 위로 보내줄 일이 있으면 이 브릿지를 통해서 위쪽 버스 라인으로 가게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갈 때 당연히 브릿지를 통해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 이 컴퓨터가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에서 스피드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서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겠죠. 여기 쓸 때 여기 쓰는 방해 안 받으니까 여기서도 방해 안 받겠죠. 그래서 각자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스피드로 동작을 하겠죠. 더 훨씬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외부 장치도 보면 경운기도 있지만 트럭도 있잖아요. 트럭도 있는데 이거 같은 라인에 두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느린 놈도 두 조각을 내자라는 거죠.
두 조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는 비슷한데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를 뭐요? 하이 스피드하고 로우 스피드로 또 쪼개자라는 거죠. 그래서 느린 쪽도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비디오 카드라든지 뭐 랜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키보드나 뭐 모뎀이나 이런 것들은 팩스나 이런 것들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 구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버스에서 이 위로 올라가려면 항상 뭐예요? 브릿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버스에서 일로 올라가면 당연히 브릿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브릿지를 통해서 버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연결 통로를 만들어주고, 느린 놈은 느린 놈들끼리, 중간 스피드는 중간 스피드끼리 이렇게 버스 구조를 가지고 합니다. 자, 버스 타입은 데디케이트랑 멀티플렉스가 있는데, 데디케이트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버스 라인을 그 특성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라인, 데이터는 데이터 라인, 이렇게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를 다 구별해서 만드는 방법이 이제 데디케이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티플렉스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뭐예요? 하나의 버스에서 어드레스도 주고 데이터도 주고 하는 방식이 멀티플렉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하고 어드레스가 그 하나의 라인에 실려요. 그러면 실릴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죠? 플래그를 둬서 이번 거는 어드레스고 다음 거는 데이터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것처럼 밸리드 컨트롤 라인이 결국 플래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보내는 게 어드레스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는 애가 이게 어드레스인지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이게 지금 나가는 게 어드레스다 라고 알려주면 그런 신호를 플래그를 던져주면 지금 들어오는 어드레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뒤에서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의 장점은 뭘까요? 자, 어드레스 라인, 데이터 라인 따로 두면 라인이 두 배로 늘죠. 16빗, 16빗 두 배로 되니까 30빗. 얘는 뭐예요? 16빗짜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어드레스랑 데이터를 이렇게 타임 쉐어링해서 누르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뭘까요? 당연히 속도가 느리겠죠. 어드레스 데이터 동시에 줄 수 있는데 어드레스 한 번 주고 데이터 주고 이렇게 주면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당연히 데디케이트보다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데디케이트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16빗 라인 하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터 구조상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는 있지만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버스 아비트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버스가 있어요. 자,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된 게 뭐냐면 그 버스는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만 말을 해야 돼요. 한 사람만 말한다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보내는 놈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라인에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딴 놈이 데이터를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가 여러분 기차 타신 적 있어요? 요즘은 기차가 왕복인데 단선 기차는 어떻게 있어요? 이쪽에서 오는 기차와 이쪽에서 오는 기차가 같이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역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교차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기차가 떠나고 있으면 딴 쪽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차가 통과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을 하는데 누군가 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말할 때는 여러분 조용히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말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10개, 여러분 여기 10개의 장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누가 말할지는 어떻게 결정하죠? 그 문제예요. 자, 이번에 누가 말할 차례인지 어떻게 결정하죠? 왜?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보내는 건데 내가 이걸 보내도 되나? 안 되나를 누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그걸 결정하는 방법은 만약에 말할 수 있는 주체가 한 명이면 심플해요. 이 강의실에서는 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나만 얘기하니까? 다 받는 사람이에요. 다.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저도 말할 수 있고 이 친구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하도 옆에서 계속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말할 때는 이 친구 조용히 해야 되고 이 친구가 말할 때는 제가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마스터라고 해요. 버스 마스터.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걸 마스터라고 해요.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장치들을 슬레이브라고 해요. 버스 슬레이브. 버스 슬레이브는 버스를 제어할 권한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고 반응만 할 뿐이죠. 버스의 제어권을 가진 놈을 우리가 버스 마스터라고 해요. 말을 할 수 있는 거, 정말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놈을 버스 마스터라고 하는데 버스 마스터가 하나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버스에서. 버스 마스터가 2 이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중재가 필요해요. arbitration. 중재가 필요해요. 누군가 중재하는 애가 이번에는 네가 얘기할 차례야. 아니면 이번엔 네가 얘기할 차례야. 이렇게 중재하지 않으면 버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듈 이상이 버스 마스터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버스 마스터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비트레이션이 필요하다. 중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CPU하고 DMA 컨트롤인데 DMA 컨트롤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DMA가 뭔지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장치가 버스를 쓰고 싶어 해요. 그랬을 경우에 서로 둘이서 치고받고 받을 수는 없으니까 누가 재판관, 중재원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래서 버스를 장악한 사람만이 버스를 쓸 수 있어요. 버스를 장악한 사람. 근데 그 버스에 대한 허용권은 누가 주느냐? 아비트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아비터가 줘요. 아비터가 그 마스터한테 중재권을 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중재권을 얻느냐? 마스터는 제일 먼저 버스를 쓰고 싶으면 이 아비터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제가 버스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비터가 잘 보고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용 체육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육관 쓰고 싶으면 예약하셔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아비터가 바로 그 예약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비트레이션 방법은 센트럴라이즈드가 있고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트가 있어요. 자, 센트럴라이즈드하고 디스트리뷰트 차이점은 뭐냐면 예약 시스템이 센트럴라이즈드는 하나예요. 하나. 예. 아비트레이션의 예약 시스템 센트럴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뭐드냐? 여러분이 체육관을 쓰고 싶으면 이 인터넷에 무조건 모두 다 억세스 하셔야 돼요. 왜? 여기밖에 허용을 안 하니까. 이걸 우리가 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해요. 하나에 집중한 아비트레이션이다.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는 뭐냐면 디스트리뷰트는 각각의 모듈들이 중재 권한을 가져요. 중재 권한을 가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중재를 하나요? 눈치 작전으로 해요. 눈치 작전. 눈치 작전을 어떻게 할까요? 버스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관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체육관 지켜보고 있다가 비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체육관을 지켜보고 있다가 저게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빠지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디스트리뷰티드 아비트레이션. 그러니까 각자 어떤 토큰을 가지고 내가 저거 쓸 기회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버스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어요. 시도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파악하고 있다가 버스가 놀고 있네 그럼 내가 먼저 선점을 하는 거예요. 선점을 하면 다른 애를 기다리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디스트리뷰트 방식이고 이 센트럴라이즈 방식은 이쪽으로 다 투표를 해서 예약을 해서 이 사람이 허락을 해주는 거죠. 너 이건 넣었어? 이건 넣었어. 이게 센트럴라이즈예요. 자, 타이밍은 버스에서 데이터를 실을 때 데이터를 실는 그러한 이벤트라는 건 어떤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을 조직화하는 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타이밍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모든 장치들이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해야 돼요. 시간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 동기화시켜서 약속을 해야 돼. 그 동기 신호가 바로 클락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락 신호에 의해서 딱딱 맞춰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해당되는 클락 라인의 엣지, 라이징 엣지에 동기돼서 동작을 해요. 라이징 엣지에서 신호를 읽고 라이징 엣지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요. 모든 액티비티는, 모든 이벤트는 한 클락 안에 다 끝내셔야 돼요. 한 클락 안에 뭐 어드레스를 준다든지 한 클락 안에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만약에 한 클락 안에 못 끝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 클락에 못 끝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컴퓨터라는 게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내가 이번에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걸 못 읽어가니까 다음 클락에 읽기 위해가고 인디케이터를 띄워야 돼요. 버스에다가. 그러면 이 버스가 한 클락 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한 클락 안에 받아야 되는데 이 클락 안에 내가 못 받은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는 그 버스에다가 내가 못 받는다라고 하는 신호를 이렇게 띄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클락이 자연스럽게 연기가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 것처럼 이렇게 클락의 엣지에 다 동기돼서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여기 것처럼 여기 어드레스 라인이 들어가고요. 어드레스 라인이 언제 유효한지를 이렇게 어드레스 플래그, 어드레스 이네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어드레스 라인이 밸리드한 위치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어드레스 라인이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라인하고 리드하고 라이트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 것처럼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여기 이제 스테이터스 라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라인을 점유했다라는 어떤 정보를 써야죠. 왜냐면 다른 애들이 쓰면 안 되니까. 내가 버스를 점유했다라는 정보가 여기에 실리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라인이 가면서 어드레스 이네이블이 떠요. 자, 내가 지금 어드레스 내보내니까 채라라고 하는 이제 이네이블이 뜨면 여기서 요 엣지에서 데이터를 채고요. 자, 어드레스 채면서 동시에 다음에 뭐냐면 리드 할 건지 라이트에 대한 할 건지에 대한 요 신호가 쓰겠죠. 리드일 경우는 이 신호가 뜨고요. 리드라는 신호가 뜰 거고 라이트일 경우에 요 라이트라는 신호가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클락 어드레스는 이미 이제 갔죠. 다 정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지명이 됐겠죠. 3775번이라고 딱 내가 어드레스를 내보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애는 이미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죠. 아, 다음 두 번째 이제 데이터가 오겠구나. 그럼 기다리면 두 번째 리드가 올지 라이트가 올지 신호가 오겠죠. 신호가 오고 라이트가 온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같이 올 거고 리드가 오면 데이터가 당연히 안 오겠죠. 왜냐면 자기가 읽어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걸 보고 라이트인 경우에 여기서 채고요. 리드인 경우에는 아, 리드가 왔네라고 알아야 다음에 반응할 수 있죠. 리드가 왔구나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어주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서 버스가 마감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싱크로너스 시스템이고요. 싱크로너스 하게 되면 클락이 없어요. 클락이 없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여기처럼 요 마지막 게 필요해요. 어크날리지먼트라고 하는 이게 뭐냐? 이거 이제 핸드쉐이킹인데 내가 데이터를 보냈어요. 싱크로 시스템은 무조건 세 클락이 있다, 무조건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서로 다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클락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데이터를 줬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나 없나? 모르죠. 네, 클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다라는 신호를 저쪽에 던져줘야 돼요. 그게 바로 어크날리지예요. 그래서 주소 주고 내가 읽겠다는 신호를 주고 데이터 주면 뭐가 와야 돼요? 아, 내가 받았다라는 상대방에서 받았다라는 신호를 줘야 이 신호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크날리지먼트에 의해서 이 신호도 죽고 이 신호도 죽고 이렇게 다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어싱크로스 구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내가 받았으니까 너 이제 데이터 죽여줘. 예를 들어서 라이트 같은 게 마찬가지. 어드레스 주고 데이터 주고 라이트 명령 줬는데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 어크날리지라는 하는 신호를 통해서 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액티브 로예요. 받았다라는 신호가 오면 이걸 통해서 이 신호를 다 죽여버리면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죽여요. 왜냐면 상대방이 안 받았으면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신호에 의해서 내가 발생시켰던 애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건 어싱크로너스예요. 싱크로너스는 이런 어크날리지 필요 없어요. 그냥 데이터 쭉 보내면 받아요. 왜냐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자, PCI 마지막이에요. 자, PCI 버스라고 하는 거는 인텔이 만든 규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더보드에 인텔이 만든 규격이고요. 페리퍼럴 컴포넌트 인터커넥션이라고 해서 인텔이 목표를 해서 표준화 시켜버렸어요. 대단한 회사죠. 국제 표준을 지 마음대로 야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면 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 CPU가 대빵이니까. CPU가 왕이니까. 그래서 PCI라고 하는 규격을 만들었고요. 얘는 32빗 규격이 있고 64빗 규격 두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50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컴퓨터 뽑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컴퓨터 하실 때 그래픽 카드 사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컴퓨터에 꼽는 장치 사시면 PCI라는 게 있고요. PCI 2가 있어요. 2는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다음 버전이에요. PCI 익스프레스. 그래서 PCI 2나 PCI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PCI 규격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파란색으로 작게 되는 게 그건 PCI 2 규격이고요. 그 규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시면 꼽힐까요? 안 꼽힐까요? 안 꼽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PCI 규격의 슬라이스 되겠어요. 인텔이 목표를 해서 표준화 시켜버렸어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CI 2 규격이에요. PCI 익스프레스 규격. PCI 익스프레스 규격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형태가 다르죠? PCI 규격하고 PCI 익스프레스 규격이 달라요. 여기에 뭘 꼽아요?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사서 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꼽으실 때는 PCI 규격인지 PCI 규격. 자, 요즘 그래픽 카드는 PCI 규격도 있고요. PCI 규격도 다 나와요. 왜? 마더보드가 옛날 거면 PCI만 있거든요. 요즘 거면 또 PCI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럼 PCI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클락이 있겠죠, 당연히. 왜 싱크로너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락 라인이 가고 있어요. 전용 클락 라인이 가서 이거에 동기시켜서 공격하게끔 클락 라인이 있고요. 리셋도 가요. 리셋. 왜냐면 그 보드를 리셋시킬 수 있어요. 외부에서 리셋시키기 위해서 리셋 라인도 가고요. 당연히 어드레스와 데이터 라인이 가고 있는데
어드레스와 데이터 라인을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 어드레스와 데이터에 대해서 32 라인짜리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먹스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먹스 라인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쉐어한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그 32 라인에 한 번은 어드레스 보내고 한 번은 데이터 보내는 형태로 쉐어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터럽트랑 밸리드 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터럽트랑 밸리드. 왜냐면 외부 모듈이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컨트롤 같은 게 있고 아비트레이션이 있어요. 자,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PCI라고 하는 게 외부 슬롯을 꼽는 건데 슬롯이 하나가 아니죠. 슬롯이 막 7개, 8개씩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쓸 때 중재를 하지 않으면 CPU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PCI 아비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CI 버스 슬롯을 이 중재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 중재하는 모듈에 이 PCI 라인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모뎀이다라고 하면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PCI 아비터한테 이 외부 카드가 먼저 리퀘스트를 때려요. 나 뭐 보낼 게 있다. 라고 하면 이 해당 중재기가 그래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PCI 카드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에러 라인도 있겠죠. 어떤 에러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에 에러가 생겼어요. 심각한 에러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에러를 보고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러 라인도 실려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인터럽트 라인이죠. 여기에 not shared란 말이 있는데 not shared란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카드 꼽는 게 4개의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라인에 라인이 하나씩 있어요. 인터럽트 라인이. 이게 하나의 라인으로 묶이면 쉐어돼요. 네, 공유해서 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 라인이 다 PCI 아비터로 연결돼 있으면 이건 쉐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라인이. 그래서 버스는 쉐어드죠. 버스는 쉐어드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이게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 버스는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4개가. 그래서 여기 꼽든 여기 꼽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인터럽트 라인은 여기 거 따로 있고 여기 거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쉐어드라는 얘기입니다. 나시어드는 여기 거 따로 있고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슬롯별로 따로따로 돼 있어요. 왜 따로따로 돼 있냐? 필요해요. 왜냐면 어디에 꼽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세 번째 슬롯이 꼽혀 있는지 두 번째 슬롯이 꼽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터럽트 라인은 쉐어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중재기도 쉐어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쉐어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중재 모듈이 있어요. 이게 쉐어되어 있으면 리퀘스트를 때렸어요. 그럼 이놈인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같은 라인을 두고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중재를 하기 위한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어요. 따로따로 해놔야 얘가 중재를 해보면 세 번째 라인이 켜졌잖아요. 그럼 얘가 요청을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터 라인하고 인터럽트 라인은 쉐어하지 않아요. 뭐만 쉐어해요? 버스만 쉐어해요. 데이터하고 어드레스만 쉐어합니다. 이것처럼 not shared를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어느 슬롯에 꼽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캐시 서포트는 그때 말씀드렸고요. 캐시라는 게 뭐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기 그 PCI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 컨트롤러에 그 빠른 고속의 메모리를 둬서 그쪽에 데이터를 던져줘도 캐시라는 건 뭐라 그랬죠? 복사본을 미리 갖다 놓는다 그랬죠. 복사를 미리 갖다 놓고 CPU가 얘랑 통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캐시라고 했어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캐시는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64개 버스 익스텐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2 라인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할 수가 있어서 2개의 라인을 64비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요. 어떤 장치 중에 카드 중에 PCI를 2개 꼽는 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드 하나인데 이 꼽는 이 핀이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64개 확장인 거죠. 나는 버스를 2개를 정리하고 싶은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JTAG 스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JTAG이라고 하는 건 조인트 테스트 액션 그룹이라고 해서 테스트 그룹이에요. 테스트 그룹인데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슬롯을 이렇게 뽑았어요.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실지 아마 없을 거예요. 컴퓨터를 조립한 사람만 아는데 컴퓨터를 잘못 조립하면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안 켜지고 소리가 나요. 삐삐삐라는 소리가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걔는 어떻게 알죠? 그거를? 그 얘기예요. 걔는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바운더리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마더보드에 뭐가 있냐면
이 해당되는 PCI 카드에 체인을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체인을. 모든 연결들, 시리얼로. 체인을 단결한 다음에 뭘 했냐면, 제대로 꼽혔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PCI 컨트롤러에서 1010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 이게 다 체인으로 묶였잖아요. 이렇게. 다 묶이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놈이 다 연결돼서 돌아오면 내가 1010이 제대로 수신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카드 꼽혔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별도의 라인을 하나 뽑아놨어요.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제가 1010 보냈어요. 여기서 1010 보내고 이렇게 보내겠죠. 근데 만약에 잘못 꼽히면 저기서 이제 먹통이 되면 그 뒤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면 저기서 내가 이제 물어보죠. 답이 뭐야? 근데 아무 얘기도 못하면 뭐예요? 뭔가 에러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JTAG 스캔이에요. 스캔이라는 얘기는 스캔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 꼽힌 걸 검색하는 거를 설치했습니다. 자, 뭐 PCI 커맨드는 그 이니시에이터라는 게 마스터인데 PCI 마스터가 타겟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마스터가 제일 처음에 버스 클레임을 해요. 아비트레이션 하겠다니 내가 버스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비터가 그 선언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면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 마스터가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 보낼 때 데이터 한 번 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어드레스 한 번에 데이터를 2개, 3개 연달아 보낼 수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00번지, 301번지, 302번지 연속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300번지 데이터, 301번지 데이터 너무 아깝잖아요. 300번지하고 내가 3개 보낼게 그러면 당연히 300번지, 301번지, 302번지 연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번 보내게 되면 그 다음 주소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어드레스하고 데이터가 한 라인에 쉐어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드레스 라인과 데이터 라인이 같은 라인에 쓴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시면 앞에 그림과 다른 게 어드레스도 실을 수 있고 데이터도 실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라인에 이렇게 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처음에 이니시에이트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만약에 지금 중재하는 게 안 달렸는데 중재에 의해서 내가 획득을 했어요. 이게 A, B, C, D를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순서대로. 여기서 뭘 얻냐면 내가 버스 허용권을 얻은 거예요. 버스 허용권을 얻으면 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쓸 자격을 얻은 거죠. 그러면 처음에 어드레스를 발생시켜요. 어드레스 발생시키면서 여기 커맨드가 뭐가 가냐면 이번에 어드레스 가는 거다라고 여기다 알려준 거죠. 내가 어드레스 가는 거다라는 것과 여기 커맨드에는 한 비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드레스다라는 내용과 내가 읽겠다 쓰겠다라는 정보가 같이 들어있어요. 읽겠다 쓰겠다는 정보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이니시에이트에서 자 이제 읽겠다 쓰겠다는 데이터를 주고 자 지금부터 데이터를 내보낼 거야 라고 이거를 이렇게 죽여버려요.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낼 거라는 정보를 던져줘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클락 쉬고 데이터를 던져줘. 왜 한 클락 쉬냐면 받는 놈이 있어요. 받는 놈이 지금 0으로 떨어져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내가 데이터를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놈이 준비가 안 됐죠. 여기 준비가 안 됐어요. 0으로 떨어져 준비가 된 거죠.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라고 하니까 여기 웨이트가 걸렸죠. 웨이트가 걸렸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요 못 가요? 여기서 못 가죠. 그래서 버스가 하나 쉬어요. 자 얘랑 서로 핸드쉐이킹 하고 있어요. 주고받는 거죠. 자 여기서 쉬었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죽었어요. 이렇게 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겠죠. 그래서 알려주면 그다음 데이터를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바이트 이네이블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음 데이터도 계속 있어라고 주는 거예요. 한 번 보낼 게 아니고 다음에도 데이터 갈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이 바이트 이네이블이에요. 그러면 갔는데 또 다시 얘가 바쁜 일이 있나 봐요. 또 웨이트를 걸었죠. 웨이트를 거니까 이놈이 다음 데이터를 못 바뀌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못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되니까 다음 데이터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보냈는데 이번엔 지가 바쁘죠. 보내는 놈이 바쁠 수도 있어요. 보내는 바쁘다 보니까 데이터가 또 밀리죠. 자, 이렇게 약속은 서로 한 클락 안에 끝내기로 했지만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서로 걸 수 있어요. 서로. 그러면 버스는 하나씩 이렇게 홀드가 돼요. 한 클락에 안 끝나고. 자, 이런 형태로 타이밍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버스가 이런 형태의 규격을 따라요. PCI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타이밍은 좀 다르지만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이렇게 웨이트가 걸리는 기능을 표시를 했어요. 자, 아비터는 말 그대로
여기에 PCI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깔리면 이 PCI 디바이스들이 버스를 쓰겠다라고 리퀘스트를 때려요, 얘한테. 그럼 PCI 아비터가 잘 보고 야 이번엔 네가 써라라고 허용을 해주는 거죠. 허용해주면 걔가 버스의 주도권을 가진 거죠. 내가 버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시면 리퀘스트 이건 이제 버스 쓰는 것만 지금 써놨는데 리퀘스트 A라는 장치하고 B라는 장치가 이렇게 리퀘스트를 때렸어요. 리퀘스트를 때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되냐면 그랜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비트가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떴냐면 이 A라는 놈이 그랜트를 받았죠. 허락을 받았죠. 됐어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A와 B가 동시에 뜬 게 아니고 누구만 떴어요 지금은? 지금은 A가 먼저 떴죠. 됐어요? A가 떴고 B는 아직 뜨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A가 허락을 받겠죠. 왜냐면 A만 지금 밑에서 때리고 B는 아직 안 온 상태니까 아비터는 A한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A가 그랜트를 받았고요. 그럼 이제 버스 동작을 하겠죠. 버스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죽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랜트를 이제 두 번째 클럭이 이제 버스 동작으로 가정을 하면 이제 그랜트를 이제 회수해야죠. 아비터가 이제 너 버스 다 썼으니까 내놔라고 이제 그랜트를 회수했어요. 회수했는데 회수한 상태에서 보면 지금 상태는 어떻게 걸려 있어요? 둘 다 리퀘스트가 때린 상태죠. 둘 다 리퀘스트가 왔는데 누구한테 지금 그랜트를 줘요? B한테 주죠. 만약에 우선순위가 A가 높다면 다시 A한테 줬겠죠. 이해됐어요? A는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A가 더 높다면 물론 여기서 A 한번 줬지만 여기서 체크할 때는 둘 다 리퀘스트를 때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 우선순위가 높은 애한테 주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누구예요? B죠. B한테 그랜트를 줘서 B가 이거를 점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상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체크할 때는 이때 B는 죽었죠. B는 죽고 A만 있기 때문에 다시 A한테 그랜트를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어티는 누가 프라이어티냐면 요놈을 보면 프라이어티를 알 수 있죠. 동시에 걸렸을 때 누구한테 허용을 했느냐라는 걸 보면 프라이어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랜트를 할 수 있다. 자, 자세한 거가 더 궁금하시면 책을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해보시면 커넥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메모리, I/O 모듈, CPU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버스는 싱글 스트럭처가 있고 센트럴 스트럭처는 뭐냐면 하이어티컬 스트럭처는 뭐냐면 하이스피드, 로스피드를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쓰는 게 하이어티컬 스트럭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버스를 쓸 수 있는, 버스를 제어할 수 있는 전화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가 있는데 그 마스터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버스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아비트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비트레이션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의 장치가 모든 중재 권한을 가진 방법은 센트럴라이즈고 모든 장치들이 중재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버스 점유율을 살펴보고 있다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형태로 하는 게 디스트리뷰터 아비트레이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PCI, 이태에서 제공한 PCI 버스 아키텍처를 예를 들어서 버스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칩시다.